고립의 감정과 불안감. 현대 문명시대의 우리는 아마 좀 부족과는 다른 체험을 하며 살아간다. 앞에서 언급했듯 현대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자기 혼자 떨어져 있다는 위협적인 감정을 종종 경험하곤 하는데, 이런 경험으로 인해 태어날 때 부여받은 기본적 신뢰감이 충분히 형성되거나 확장되지 않을 수 있다. 유아기 때의 경험이 우리의 잠재의식의 기본적 신뢰감 대신 고립의 감정을 싹 틔워 불안감을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불안감은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 모두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불안한 상태를 계속 반복해서 유지하려고 한다. 여기서 분명하게 강조하지만 당신을 불안하게 혹은 절망하게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이런 관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당신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다. 섭씨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부분을 그냥 넘기면 안 된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우리의 삶에 대한 희망, 다시 말해 사랑받으며 활력있게 살고 싶고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 우리 내면의 깊은 영역과 접촉함으로써 이러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 목표인 것이다. 나 자신 역시 이런 치유를 직접 경험했다. 그리고 지금도 세미나와 상담 치료 등을 통해 많은 사람을 접하면서 실제로 이 방법으로 치유가 가능하다는 걸 계속 확인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소모적인 악순환 때문에 괴로운 경험을 했던 사람들에게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싶다. 여기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의 믿지 않은 채 자포자기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갓난아이가 울 때 곧바로 젖을 물리거나 우유병을 입에 물려주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감정적 불안을 먹는 것과 연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갓난아이일 때는 말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기에 어머니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아이가 우는 게 반드시 배고픔의 표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머니는 아이가 우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종종 먹을 것을 공급해준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뭔가 정신적 혹은 신체적인 고통이 있을 때 음식이 얼마나 편안하고 위안을 주는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종종 느낀다. 물론 어린 시절 경험한 일에 의해서만 현재의 삶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 성장하면서 우리는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 그리고 유치원이나 학교를 통해 인생이 무엇을 의미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경험한다. 우리 가족과 주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아이일 때는 주변 환경에 완전히 의존적이다. 그래서 스스로 적응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특정한 행동 패턴을 발달시킨다. 행동 패턴은 앞에서 기술했던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과 삶을 반영하는 신념 체제의 근거를 두고 있다. 넌 이러한 것을 해야 해. 저런 것을 해서는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는 이런 말을 어른들의 행동을 통해 직접 받아들이거나 경험하면서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 유아기 때의 상처는 항상 그래왔듯이 결국 나 혼자인 걸 같은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한다. 대개 이런 원칙들은 우리에게 의도된 것이 아니다. 아이의 눈에는 가족과 자신이 처한 주변 환경이 보편적인 세계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가 이를 통해 만들어가는 확신은 무의식적인 행동 규칙으로 아이의 미래 삶의 중요한 기능을 발휘한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보이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이 그런 모습일 거라고 확신한다. 그런 세상에서 잘 지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만의 특정한 방법을 만들어 행동해 나간다. 내면의 감정적 불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섭식 문제 또한 우리 안에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자기 자신과 잘 조화를 이루고 기본적 신뢰감이 잘 구축되어 있는 완벽한 부모는 10중 8구 없다고 봐도 좋다. 우리 중 압도적인 다수는 안타깝게도 사랑과 인정이 결부되어 있다는 경험을 하며 자란다. 예를 들어 성적이나 능력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아버지를 두었다고 치자.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성과에 도달했다고 증명되어야 인정과 사랑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는 아마도 자신이란 존재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그 가치를 인정받기가 힘겨웠을 것이다. 성과에 따라 대우해주는 아버지와의 사이에 구축된 무의식적 신념 체제는 아이 시절은 물론 훗날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성과를 이루어야 대우를 받는다는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만약 이때 아버지로부터 요구받는 성과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경우
자신을 패배자라고 느끼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갈 위험이 매우 높다. 이런 아이는 아마도 자신의 열등감을 표현하는 신념 체제를 만들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신체적으로는 잘 돌봐주는 반면 정서적으로 냉정한 어머니가 있다면 그 아이는 자기 감정을 아주 제한적으로 표현하도록 요구받는 셈이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이는 자신이 거부당하거나 사랑을 박탈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아이는 아마도 자신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신념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아이는 훗날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감정 세계로부터 거리감을 두거나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 두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주변 환경에서 눈에 띄지 않도록 점점 더 신경을 쓰게 될 가능성이 많다. 또 주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게 될 수도 있다. 수도 없이 많은 예가 있지만 이 두 가지 예에서 보듯 아이들은 자신의 정서적 욕구와 감정을 주변 환경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 이것이 자신만의 삶을 펼치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도 말이다. 지나온 삶의 과정에 얽매여 우리의 본질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신적 욕구를 압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주변 환경에 적응하려다 보니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들보다는 외부의 기대에만 맞추게 되는 것이다. 어린아이일 때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다. 우리는 자신의 패턴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부수기만 하면 된다. 무언가를 실현시키고 싶다는 인간의 욕구는 강력하다. 이런 충동을 억누르면 내면의 불안이 많이 생겨난다. 때론 섭식행위가 우리의 신체적 허기뿐 아니라 정신적 허기를 치유하는 임시 방편이 되기도 한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감정적 긴장감은 실제로 뭔가를 먹으면서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제6장에서 다루겠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먹게 되어 살이 찌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감정적 섭식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계속 동반된다. 어린 시절에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먹는 것을 통해 이런 힘든 시간을 사용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 음식은 우리에게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항상 어렵지 않게 손에 쥘 수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요구도 질문도 제기하지 않는다. 부담감, 분노, 내버려진 듯한 기분, 슬픔, 두려움, 죄책감 등으로 생기는 내면의 압박은 감정적인 섭식을 통해 일시적이지만 다소나마 희미해질 수 있다. 세상 어디에도 발 디딜 곳이 없다는 기분이 들 때 우리는 감정적인 섭식을 통해 다소나마 이를 이겨내고 숨쉴 틈을 찾는다.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듯한 고독감을 느낄 때 우리는 먹는 걸로 잠시나마 이 고통을 잊고 견딜 수 있게 된다. 먹는다는 건 아무도 없는 그곳에 있는 유일한 존재다. 우리 곁에 아무도 오지 않을 때 우리를 안아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며 우리 곁을 함부로 떠나지 않는 대상이다. 음식은 성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우리를 학대하거나 추행하지 않는다. 벌을 주거나 내쫓지도 비웃거나 미워하지도 않는다.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도 혼자 남겨두지도 않는다. 우리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지도 않으며 안 돼, 노 라는 말도 하지 않는다. 음식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갓난아이 시절 한때 먹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사랑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 시절에 대해 우리들 대부분이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섭식 장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몸에서 배고프다고 느끼지 않는데도 먹기 시작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 또한 투쟁으로 살아남는 대신 기꺼이 즐겁게 살아가고 싶다는 소원을 품고 있을 것이다. 가능한 일이다. 제5장 비만의 원인을 찾지 못했을 때 태양빛으로 드러나게 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혼돈의 그늘 속 깊이 있었던 엄청난 것. 그건 바로 가지 못했던 길이다. 크리스토스 T. 비겁하고 나약한 내면의 돼지개. 비만의 원인을 찾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내면의 돼지개, 원래는 돼지를 지키는 사냥개라는 의미로 비겁하고 나약한 마음으로 인해 자꾸만 게을러지는 유혹이나 의지 박약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마음속 주저를 뜻하는 심리학 용어, 옮기니 라는 개념을 마음속에서 만들어낸다. 이는 우리 스스로 의지가 약하고
자신과의 규율을 지키지 못하는 데다 향락만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끊임없는 평가절하하거나 단정짓는 습관에 일조하는 개념을 말한다. 우리의 행동에 대한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내면에 주체하게 되는 돼지개가 있어서 그럴 것이라는 관점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해명하려 든다. 습관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원칙이나 규율에 따라 움직이는 타율성으로 보거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생기는 자동증으로 보는 것이다. 세미나 참가자였던 안나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과체중에 당뇨까지 앓고 있어요. 저녁마다 먹어대는 초콜릿이 제 몸에 얼마나 나쁜지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그걸 끊지 못하겠어요.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저도 제발 정신을 차려보겠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전 53살의 직장 여성이고 나름대로 지적인 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초콜릿처럼 달콤한 것에 관해서라면 이성에 마비되고 만답니다.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참 불편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가족들이 제게 체중이나 당뇨에 관해 말을 꺼내면 전 마치 고집스레 반항하는 어린아이처럼 된답니다. 난 뭐든 먹을 권리가 있어. 그러면서 초콜릿을 먹어버리지요. 단 한 번도 제대로 즐기면서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고 나면 또 기분이 안 좋아지죠. 대체 왜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는지 저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나약하고 더러운 돼지개에게 전혀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제 이성을 차단시켜버리는 무언가가 제 안에 항상 있다고 느끼면서도요. 안나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주저하게 만드는 내면의 돼지개가 무엇인지 파악해보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체중을 줄이려고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았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지적인 능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이성이 우리의 감정과는 다른 의식세계 영역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자신이 비만이라는 것과 당뇨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성의 영역이다. 반면 그녀가 이야기한 자신의 고집과 반항은 감정의 영역이며 초콜릿에 대한 엄청난 식탐 또한 감정의 영역인 것이다. 반복하지만 우리가 우리 내면의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 해도 우리는 이성적으로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 알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치유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녀의 일상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게 한, 그래서 감정적으로 굶주리게 만든 그곳은 어디일까? 내면의 긴장과 불안을 만들게 한 요소가 무엇이기에 저녁만 되면 그걸 없애려고 초콜릿을 먹어치우는 걸까? 어떤 행동 패턴과 불안이 그녀를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녀가 직장에서 감정적으로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이다. 그녀는 부당하게 간섭하는 여자 동료에게 선을 그으면서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스스로 점점 더 위축되었던 것이다. 마음속으로는 안 돼, 노 라고 생각해도 입으로는 좋아, 예스 라는 말이 나왔고 그로 인해 마음속에 굉장한 부담을 느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황을 좀 더 정확히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한마디로 안나는 자신을 위해 변호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그렇게 이기적이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널 미워하면 어떡해? 다정하게 행동해야 해. 안 그러면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 같은 신념체제가 그녀의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위한 그 어떤 공간도 허락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안나의 과거가 그녀의 행동 패턴을 만들어냈고 현재의 일상마저도 이끌어왔던 것이다. 안나는 지금까지 자신의 기능을 잘 수행하기는 했지만 행복하게 살아오지는 못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스럽고 다정하게 대했지만 자기 자신에게만은 사랑을 거의 베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격에서 채워져야 할 부분을 다 채우며 살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적으로 굶주리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저녁 때가 되면 자신의 삶을 달콤하게 채워줄 뭔가가 있어야 했다. 항상 그녀가 필요로 할 때면 쉽게 손에 쥘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말이다. 초콜릿을 대할 때 그녀는 상냥하고 이해심 많고 항상 남에게 베푸는 여인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초콜릿을 먹는 순간 그녀는 빼앗는 존재이자 자신에게 가까이 가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 결국 안나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내면의 돼지개가 분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더 많은 공간을 소유하고 싶다는 소원이 표출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안나 안에 살고 있던 존재는 내면의 돼지개가 아니었다. 그녀 안에는 채워지길 바라는 정신적 욕구가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감정적 섭식 충동은 그녀가 다른 사람의 소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자신은 감정적으로 굶주렸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녀는 스스로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적 공허를 초콜릿으로 채웠던 것이다. 감정적 섭식 충동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충분한 애정을 가지지 못한 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지판이다. 그러니 이를 무조건 비난하면 안 된다. 우리는 다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할 뿐이다. 그래서 초콜릿을 그냥 치워버리지 그래. 같은 좋은 의미의 충고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런 충고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간단하다면 우리 모두 이미 오래전에 이런 상황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 먹는다는 건 의식 저편에 본질적 불안과 피곤한 신념체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불안과 신념체제가 우리 내면에서 방향타를 넘겨받은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정서적 충만이라는 권리를 찾는 것을 이들은 방해한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체중과의 전투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 무엇보다 시선을 자신에게 돌려서 신념체제가 어느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지 정확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적 욕구를 억누르는 신념체제는 내 무의식 안에 어느 곳에서 활동하는 걸까? 지금까지 수많은 상담자를 접해왔지만 그들이 의심하는 내면의 주저를 유도하는 내면의 돼지개를 찾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대신 만난 것은 이런 것을 해야 해, 그런 것을 하면 안 돼, 같은 신념체제와 감정적 불안의 충돌이었다. 우리 몸 안에 우리를 억누르는 내면의 돼지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의 관심과 주의, 존경을 필요로 하는 내면의 불안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일상생활에서 잃어버린다면, 다시 말해 우리의 정신적 욕구를 무시해버린다면 확고한 감정적 식욕이 우리를 습격하게 된다. 저녁에 마구 초콜릿을 먹음으로써 안나는 낮에 직장에서 느꼈던 내면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지만 결국 근본적인 불안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치통이 있을 때 진통제 하나를 먹는 것으로 통증을 한동안 가라앉힐 수는 있다. 그러나 치아 부리에 생긴 염증을 집중 치료하는 일이 중요하다. 진통제만 먹고 치료를 미룬다면 결국 고통만 더욱 커질 뿐이다. 이때 얼마나 먹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불편한 감정이 그런 것을 통해 해결되지는 않음을 아는 것이다. 안나가 자신의 감정을 돌보지 않는 한 그로 인해 생긴 섭식 충동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매일 저녁 다시 똑같은 문제점을 안게 될 것이다. 감정적 섭식은 삶을 더 많이 즐기고 싶다는 갈망의 지표가 된다. 하지만 살아오면서 만나는 특정한 경험이나 부정적인 신념체제, 행동 패턴 등이 이를 방해한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먹는 것과의 투쟁, 체중과의 투쟁에 대해 무기력하고 속수무책이라는 기분만 느끼게 된다. 투쟁한다는 생각이나 통제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자. 대신에 사랑과 관심을 가진 존재로 자신을 탐구하고 만나보자. 그러면 내면의 더 깊은 층에 내면의 돼지개가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